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콘도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4편이죠. 관리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방콕에 투자 용도로 콘도를 샀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임대를 놓고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임대를 놓았는지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세입자에게 태국어로 온수기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단 영어를 못하면 임차인이 번역기를 돌려서 영어로 문자를 보내면 대화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세입자라고 가정을 하고 집주인이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매우 불편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태국인들 집이 널려 있듯이 한국에는 대부분이 집주인들이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조금 스마트한 임차인이라면 해당 온수기 회사의 AS에 전화를 해서 일단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의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간 불편한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임차인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집을 소개한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태국인 에이전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연락을 해서 AS에 전화를 해주는 것으로 세입자와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수고비를 안 받고 빠르게 해결해주면 정말 다행인 상황이죠. 그런데 계약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국 내에 있는 해외 부동산 판매 조직에 의해 구매를 했다면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연속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간단한 일에도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나 바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조그만 상황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는 또 그 집을 임차하는 임차인, 그리고 이를 중간에서 조정하는 에이전트와 같은 주변인들 사이에 매우 서로 불편한 상황이 수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콘도를 팔 때 보면 굉장히 헛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콘도의 회사의 관리 시스템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당신이 한국에 앉아서도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에 간단한 온수기 고장만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콘도 관리 시스템 운운하는 이유는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판매하는 그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한국의 투자자들의 콘도를 관리해드리는 한국 회사는 현재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시스템으로 일하는 회사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JLL이 산시리 XT를 판매할 때 방콕에서는 그 일을 봐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태국에 오면 5만원 정도를 받고 XT 콘도를 구경시켜주고 콘도를 사면 5만원을 빼주는 형태로 영업을 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회사와 그 JLL 판매 조직에서 동시에 콘도 쇼룸을 보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그분하고 아예 거래를 하지 않겠지만 그때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아니라 그분은 JLL 쪽과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완성된 단계에서 제게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와 거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글로벌 부동산 간판을 달고 있다 보니 큰 회사라고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인 제 회사를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콘도는 완성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결국 완성 단계에서 와서 보니 그분에게 후회한다는 내용 중
대부분이 이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기로는 임대를 놓는 콘도가 아니라 자기가 오가면서 쓸 용도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이 전달된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이 들어오면 커미션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분양 초기에 구매를 했다면 3년 넘는 공사기간 중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도 그런 케이스고, 그때 제가 알려드린 관리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그분 혼자 처리한다는 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심지어 자주 오시는 분이라 임대를 놓을 집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주 비싼 콘도의 레지던츠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급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임대를 놓고 사소한 일까지 해결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의 큰 건설사는 자회사인 부동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앱에서 그 부동산에 콘도를 내놓으면 얼마나 임대가 잘 나가냐면, 제가 임대를 놓을 때 협력업체 한 10군데 가까운데 협력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에도 분명히 올립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 자회사에서 임대를 놓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 레지던츠 시스템이라는 것은 임대를 놓고 사소한 일까지 해결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매일 점심에 굿 애프터눈 티를 제공한다는 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수기를 고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대부분이 투자하는 규모는 10억 이내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의 콘도에서는 굿 애프터눈 티도 리무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관리회사라는 것은 영원히 한 회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라이프 아속 빨람까오의 경우에 AP가 만든 콘도입니다만 AP 자회사인 스마트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주민회의에서 스마트가 산시리 계열의 플러스로 교체되었습니다. AP가 만든 콘도를 산시리 관리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한 대부분은 인터넷 화상회의에 참여했으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이 주민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참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회사가 바뀐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비는 매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가면 갈수록 점점 낡아가게 되죠. 여러분 보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를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내겠습니까? 결국 관리회사는 가면 갈수록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는데, 그나마 건설사들이 자회사들이면 앱도 있고 해서 관리비나 수도세, 세금, 또 태국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하면 은행 앱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것들이 결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에어컨 같이 원래 건설회사에서 제공한 전자제품 같은 것들, 이것들의 청소나 수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에 전화해서 얘기해서 가능한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은 택배가 왔을 때 알려준다거나 물을 배달하는 곳이나 인테리어에 관련된 회사 같은 쇼핑을 광고하고 보조하는 역할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계속 대기업 관리회사가 관리를 해주면 이런 앱이라도 있으니 무리라도 시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어느 정도 연식이 생겨서 주민회의에서 관리비를 아끼자고 중소업체로 바뀌게 되면 이런 서비스도 아날로그식으로 다시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테리어를 앱 보고 주문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가격이 올바른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업체 중에 왜 이 업체는 앱에까지 광고가 되어 있을까요? 광고비를 제공했거나 커미션이 광고비로 제공되거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서 15% 이상의 커미션을 준다는 제안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그 인테리어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그것을 설치된 것을 확인하며 전자제품은 어떻게 사고 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전자제품을 사면 냉장고 따로, TV 따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마지막에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여기에 살려고 집을 사지 않는 한 불가능하거나 깜깜이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직접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서 새 집으로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해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느 곳이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싼 곳인지, 어느 곳을 가야 내 집이 가장 저렴하지만 예쁘게 인테리어가 가능한지 관리 시스템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 태국에 거주하시거나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내가 왜 빨리 사장님한테 의뢰를 안 했을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콘도가 컴플리션 되고 인테리어가 완성돼서 임대까지 나가게 되려면 보통 짧아도 5개월이고요. 보통 거의 반년이 소모됩니다. 거주를 한다라고 해도 이것저것 준비해서 뭘 하는데 거의 4개월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자, 보통 한국에 계신 분들이 등기를 받기 위해 태국을 방문하게 되면 길면 보름이고 짧으면 일주일입니다. 문제는 컴플리션이 되면 투자자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내용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콘도가 준공이 되면 건설사에서 집을 확인하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잔금을 보내고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냥 돈을 보내고 집을 방문해서 쓱 확인하고 괜찮네 하고 등기를 해버립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잔금이 이체되는 시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집의 하자를 찾아내어서 수리를 전부 한 후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집 하자를 확인하는 업체에 문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업체가 집에 와서 집을 확인할 때 직접 가서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보수되었을 때 비로소 등기를 위해 입국일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업체에게만 맡기게 되면 유리같이 작은 기스나 싱크대 모서리 같은 곳에 작은 하자 같은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화적인 과정에서도 누군가 반드시 앞에 말씀드렸듯이 입회를 해야 되죠. 그럼 이걸 누가 해줍니까? 사실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대충 넘어가고 맙니다. 즉 등기 처리를 하기 위해 방문하기 전에도 정말 많은 준비가 이미 끝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날짜를 잡고 방콕에 방문을 하면 건설사 프로젝트마다 등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만 소유권 팀이 서류를 토지국에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 이틀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인이 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요일에는 콘도에 들러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 서류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팀에 넘겨져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과 달라서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방문을 모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토요일 밤에 도착해서 일요일에 서류 사인을 하고 다시 월요일 화요일에 커튼, 전자제품, 매트리스 미리 확인하고 가구사에 들러서 인테리어 상의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요일에 짠 옷을 받아서 집을 인도받는 과정을 전부 다 마치고 나서 목요일이 되면 전화번호를 맞추고 은행 가서 계좌 만들고 금요일에는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쓴다라고 우리가 딱딱딱딱 맞게 한다라고 해도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것도 변호사, 커튼, 가구사 직원들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이 딱딱 맞아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등기를 받을 때 준비를 하려면 태국어로 소유자와 부모의 이름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유언장의 내용도 전부 태국어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투자자가 태국 방문 전에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써줄 변호사를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 변호사 보고 유언장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면 전부 일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을 오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우 빡빡한 일정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인테리어의 경우에 모든 것을 정하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설치되는 것은 제각각의 날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문 열어주고 설치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누가 할 겁니까? 기본 인테리어의 경우도 안이 나오면 3D 조감도를 보고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면 가구 회사에 가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더구나 태국 콘도는 리세일을 할 때 풀옵션 상태로 집을 넘기기 때문에 이걸 매매할 때 상황도 고려해서 허접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콘도가 완성되면 사무실에 3, 4개월 동안 전혀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훤히 아닌 겁니다. 한 콘도에 10집이라고 하면 이 10가구에서 일주일간만 온다라고 하고 부딪히지 않게 스케줄 조정을 하면 최소한 10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집에 TV 하나만 따로따로 와도 전부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등기를 받고 돌아가시면 사장님이 의뢰 잘 알아서 하실 텐데 그냥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영수증 보내주시면 결제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 고객들이 계약을 할 때 저를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받으러 직접 와서 제가 하는 것과 이미 해놓은 것을 모두 보기 때문에 대부분 마음을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푼이라도 아끼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분들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분들, 저한테 오기 전에 연락만 하면 청소하시는 분, 이 매반 아줌마도 저희가 여러 명 써보고 제일 정성껏 잘하시는 한 분만 이제는 선택해서 부릅니다. 그분 불러서 오기 전에 청소 싹 해놓습니다. 태국 은행 앱에서 저한테 청소비만 보내주면 끝인 셈이죠. 제가 그래서 제루를 어기지 않을 분들과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선을 넘으시는 분들이나 피드백이 굉장히 느린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려면 무지막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화를 해보고 제가 상담을 해보고 이분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고 싶은 분은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만약 저와 거래를 한 투자자의 콘도의 임차인이 온수기가 고장났다라고 했을 때 그 임차인은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요? 저희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AS 기간이 남아있다면 비용이 안 드니까 제가 굳이 투자자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겠죠. 나중에 통화할 일이 있으면 그거 알려드리면 되는 거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선 처리한 후에 통보하고 그 비용을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 고객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끝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콘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 중에는 코로나 시기에 저를 보지도 않고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 중에 몇 분은 올해 방문을 했을 때 자기가 산 집을 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대가 나가 있으니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임대도 저희들이 전부 놓아드린 상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를 주었는데 그 임차인이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라면 영어로도 대부분 대충 대화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워크인에서 혼자 콘도를 사지 말라, 글로벌 부동산 조직을 통해서 콘도를 사지 말라, 고마저씨가 싫으면 이런 일을 전부 해줄 수 있는 태국인 에이전시를 찾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저 보이스피싱 임차인 사건에서 15일 만에 집에 있는 그 임차인의 짐을 전부 다 치웠습니다. 집을 완전히 비웠다는 소리죠. 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콘도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이유, 마지막 5번째 시간, 임대와 매매가 쉽지 않은 이유와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룸은 그것이 가능한지, 태국의 임대 매매 거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마저씨는 임대 문의는 7만 바 이하는 의뢰받지도 않고 그 7만 바 이상의 임대 의뢰조차도 조건부로 받고 있는지, 왜 단기 임대 문의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는 여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7만 바트의 이하의 콘도를 임대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태국 콘도를 넘어서 해외 부동산 투자는 현재의 관리 시스템이 콘도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달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부동산이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임대와 매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